하나 둘. 지금부터 부자하우스 유튜브 시작합니다.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제가 이제 영상 어제 올리면서 한국이 진짜 좋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공과금 하나 내는 것까지 여기는 어떠한 시스템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진짜 좋고 한국이 엄청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 이 상황에서는 진짜 그런 거 사실이고, 내가 왜 유럽에 살고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왜 유럽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살고 싶다 라는 것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피성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2013년이었으니까 제가 30이었어요. 그런가? 30, 14, 15, 16, 17, 18, 19, 20 맞네. 2013년에 30이었는데 30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잘하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도피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서 사람이 그렇잖아. 새로운 곳에 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시도하고 포기하고 시도하고 포기하고 시도하고 포기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유럽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한국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엄청 경쟁 사회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가 뭐 이거 차리면 남들도 이거 차리고, 그리고 내가 이거 뭐 열심히 좀 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누군가 또 금방 해가지고 막 뒤엉키고,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또 금방 힘들어지고, 잘 되면 힘들어지고, 이런 거에 끊임없는 반복이다 보니까 좀 뭔가 마음 편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선택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곳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아니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나의 삶은 거의 비슷하긴 해. 왜냐면 한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인 경쟁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유럽의 삶인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한국에서는 정말 좀 치열하긴 한데 여긴 좀 그런 게 덜합니다. 흔히 말하는 삶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조금 적어요. 흔히 말하는 의식주 시스템도,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엄청 크잖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뭐 월세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물론 뭐 서울 같은 뭐 그런 대도시, 흔히 말하는 뭐 파리, 런던, 뭐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몇 개 주요 국가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긴 비싼데 또 비싸다고 얘기하기가 뭐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없잖아.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일만 하면 부담 없이 생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고, 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삶의 팍팍함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것 같은 게 확실히 느껴져요. 유럽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삶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덜 받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유럽은 기회의 땅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얘기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구도에 살잖아.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인 사업들과 너무 획기적인 광고 방식들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해외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야, 여기서 떡볶이 팔면 대박이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여기 앉아가지고 김밥 팔면 대박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접근성이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사업 관련돼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떡볶이가 뭔지 알죠? 전 국민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유럽은 1명, 2명, 뭐 3명 알까 말까예요. 그러면 그 떡볶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이지, 알리고 나서 떡볶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유럽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됩니다. 유럽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의 대표적인 예를 든 거지만 그거에 국한돼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한번 이렇게 유럽은 안정권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한 아이템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광고 방식들이 여기에서 엄청 센세이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적 스킬이 좀 있으시면 여기에서 정말 엄청 승승장구하실 수 있는 기회의 땅, 그곳이 유럽이에요. 그것이 유럽? 입만 벌리면 하여튼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 동유럽은 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저 나라는 물가가 싸니까 물가가 싸도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기회의 땅이라는 거에 플러스 또 보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뭐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은 뭐 좋은 자리에 차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권리금, 월세, 보증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빠지는데 권리금과 보증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세만 내면 돼요. 그럼 보증금, 그건 어디 가나 있는 제도인데 대부분 한 달째 월세를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인테리어만 조금만 할 줄 알면 요새는 엄청 다 잘 나가고 유튜브에서 인테리어 엄청 잘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도 가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럽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되게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 그거 플러스 저자본, 이게 합쳐지면 우리나라에선 할 수 없는 기회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좀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이거 혹시나 얘기하다 까먹을까봐 좀 적어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쟁하지 않는 편안한 그런 분위기, 이게 세 번째인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주 느끼는 남들과 비교의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그런 비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사회 자체에서의 그런 비교 시선이 많지 않아요. 내가 아닌 남이 하는 비교에 대한 시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쟤는 뭘 하지, 쟤는 뭘 하지, 그런 시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외국에서 사는 모습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였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 마음껏 시도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기회의 땅.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게 외부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조금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 편해요. 유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참 강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하나 더 붙이자면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물론 전 늙었죠. 38이니까. 저보다 더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직 제 나이에는 이제 더 이상 청춘이란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사실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저의 진짜 유럽에 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젊음을 살려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할 필요 없지만 젊음이라는 게 새로움이라는 거 굉장히 매칭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음과 늙음이니까 늙음이라는 거는 그 새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칭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젊음은 아닌데 그런 기분을 계속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제가 이곳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 그곳이 유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모든 것들을 좀 접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곳에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우리나라 정말 괜찮다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굉장히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왜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게 누구에게는 적용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공감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누구는 절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정말 뭐 사실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난 상관도 없는 얘기다 하실 수 있는데 궁금해 하시는 제 지인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 또 이런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곳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머물 수 있는 이유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유럽이라는 거는 뭐 결국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너무 환상적이지도 않고 너무 또 그렇다고 우리나라랑 똑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는 끝나고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다시 열리는 그 순간이 오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유는 필요 없어. 여유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좀 나와서 생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또 다른 이렇게 것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이제 한 20분 넘게 찍었거든요. 좀 지치네. 몇 분 나갈지 몰라.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삐.